확통 제일 마지막 단어는 통계적 추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통계적 추정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주제가 들어있는데 하고 싶은 건 두 번째 거예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처음에 나오는 건 표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누구냐면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데, 모집단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을 때 그냥 전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 집합 같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산확률 변수 이야기할 때나 연성확률 변수 이야기할 때나 그냥 제가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전체 평균 점수 아니면 뭐 사람들의 키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냥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학당이라는 집단을 생각해 보면 그 수리학당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 그건 모집단 전체의 평균 점수를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점수가 그 모집단 전체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하나거든요. 너무 크다고 치면 요걸로 합시다. 201호로. 요 우리들의 평균 점수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점수 하나하나가 데이터인 거고, 그것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우리의 평균인 거잖아요. 이게 모집단이거든. 그래서 이제 모집단 나름대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게 모집단에 해당하는 평균이기 때문에 모평균이라고 부르고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모표준 편차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말했지만 표본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맨날 하던 거예요. 이 x고 vx고 얘는 시그마 x고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좀 간단하게 얘는 m이라고 많이 나타냈죠. 이 녀석은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많이 나타냈고 얘는 시그마로 나타냈고, 복습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거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시그마 xi pi 이렇게 구했었다고요. 확률 변수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 분산 정의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실제로 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가지고 계산을 했었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워서 찾았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말 없으면 다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표본이랑 구분하려고 모자를 앞에 그냥 붙인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이 내용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저거랑 상대적으로 표본이라는 건 처음에 말한 것처럼 부분집합 같은 건데, 이제 문제에 자주 나오는 예제는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분필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분필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일일이 생산되는 분필 전부 다 조사하면 그걸 전수조사라고 하거든요. 빠짐없이 다 조사하는 거. 근데 그건 너무 낭비잖아. 실제로 그 중에 불량품이 진짜 뭐 1,000개 하나, 10,000개 하나 나올까 말까 할 텐데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막 만들어. 그냥 막 만들어서 박스에 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100박스를 만들었어. 그 100박스 중에 하나만 그냥 랜덤으로 까서 조사를 해보는 거지. 이 안에 불량이 있으면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이 안에 불량이 없으면 이 100박스는 그냥 통과. 그러니까 일부분만 끄집어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100개 중에 하나만 딱 꺼내서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중에 몇 개만 딱 골라서 보는 거지. 그렇게 생긴 걸 표본조사라고 이야기해요. 전수조사하기 힘들 때 그냥 표본조사를 이용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표본이라는 건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표본도 표본 나름대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게 있을 거거든. 우리가 제가 분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불량인지 아닌지를 뭐 깨졌냐 안 깨졌냐 뿐만 아니라 분필의 길이라든지 분필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10cm가 그거인데 10cm보다 한 1cm가 더 길어. 이러면 불량이야. 11cm 미만이면 합격이야. 이렇게 된다고 썼을 때 11cm가 넘느냐 안 넘느냐를 다 조사 못하니까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일부분 나름대로도 자기들끼리의 뽑혀 나온 애들끼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야.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그래서 얘는 표본의 평균이고 표본의 분산이고
표본의 표준 편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뽑혀 나온 녀석들 부분집합 안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얘를 나타낼 때 우리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표본의 평균이니까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저거랑 똑같아요. 표본의 크기 우리 보통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크기가 10짜리인 표본을 만들었어 라는 건 전체 중에서 10개를 뽑아서 하나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하나의 표본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이 10개에 해당하는 표본, 이 안에 원소 10개 들어있겠죠. 이 10개의 평균 찾는 거니까 당연히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돼. 그냥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근데 이거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 위에 짝대기 얹어서 x바로 많이 표현합니다. 표본 분산은 대문자 S 가지고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 대문자 S, 표본 분산은 S를 제곱한 거다. 인데 X반은 말한 것처럼 모평균 찾는 거랑 똑같은데 요 녀석은 약간 달라요. 표본 분산 찾는 건 원래 분산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편차 X1은 하나의 데이터고 X반은 평균이었어요. 제곱이야. X2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이야. 등등등 해서 크기를 n짜리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n개가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xn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편차 제곱들의 합이거든. 이걸 받아서 그랬네. 원래는 크기로 나누면 얘가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본의 분산을 찾을 땐 크기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어서 표본 분산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블 같은 데 보면 나름 논리적으로 뭘 설명을 하고 있어. 근데 거기도 보면 몰라도 된다고 써 있어요. 몰라도 돼요. 대신에 뭘 알아야 하냐면 왜 이렇게 하는지. 논리적으로 n이 아니라 n-1을 써야 하는 이유는 몰라도 되지만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면 표본 나름대로도 n으로 나눠야 정확한 분산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표본 평균이랑 모평균이 과연 같을까 생각해 보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일산 전체 평균 점수랑 여러분 평균 점수가 같을 거야? 모르잖아.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모집단 전체의 분산이랑 표본의 분산이랑 같을까 다를까 물어보면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근데 아마 다르지 않겠어? 같을 확률이 별로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하고 얘는 아마 다를 거고 같을 수도 있고 얘하고 얘도 아마 다를 거야. 같을 수도 있고. 근데 n으로 나누었을 때보다 n-1로 나누었을 때 요거랑 좀 비슷한 값이 나온대. 사실은 표본만 생각해 볼 거면 그냥 표본 분산 찾을 때 n으로 나누면 되거든. 이 녀석들의 분산을 찾는 거니까. 근데 이걸 표본이라고 우리가 이미 이름을 지었다는 건 모집단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표본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수리학당에서 200일 우리끼리만 평균 점수를 내는 거야. 우리의 점수가 필요하면 우리끼리 점수 내고 우리끼리 분산 낼 때 당연히 n으로 나누면 돼. 201호랑 202호를 비교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분산 찾는 거고 쟤네도 쟤네끼리 분산 찾아서 비교하면 돼. n-1로 나눌 이유가 없지. 우리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수리학당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수리학당 전체의 분산이랑 우리의 분산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분산이 수리학당이랑 완전 상관없이 우리끼리 할 거야가 아니라 모집단이랑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을 땐 너무 모집단이랑 상관없는 값이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똑같이 201호의 평균 분산을 찾고 싶은 거지만 201호, 202호를 비교할 땐 n으로 나눠도 돼. 그렇게 해야 정확한 값이지만 수리학당이라는 모집단 안에서 표본으로서의 201호로 표본 분산을 찾을 땐 n이 아니라 n-를 나누는 게 그래도 모집단에서의 분산이랑 조금 비슷한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n이 아니라 n-를 나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옛날에는 많이 물어봤는데 가끔 물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뭐 표본 분산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요즘에는 옛날 책들을 보면 표본 분산 찾으라는 책도 많이 나오는데 문제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고. 왜? 아무튼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가끔 물어보긴 하니까. 값을 찾아라 라고는 안 나오지만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표본 표준 편차는 뭐 표본 분산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게 모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표본이라는 건데 요 옆에 와서 이제 뭘 또 볼 거냐면 표본 평균이라는 걸 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수리학당이라는 모집단이 있고 크기가 똑같은 표본을 만들 거야. 뭐 크기가 10인 표본을 만든다고 쳐봐. 10명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부분집합을 만들어. 그래서 걔네들 나름대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그 다음 또 10명을 뽑아가지고 또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 그 표본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그럼 첫 번째 표본과 두 번째 표본의 표본 평균이 같을까? 라고 물어보면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 사람 한 명, 두 명을 뽑는다고 치면 얘 평균, 얘 점수랑 얘 점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표본 1의 평균과 표본 2의 평균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그지? 그럼 그렇게 표본을 여러 개를 만들면 표본 평균이라는 것도 여러 개가 나오겠죠? 표본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 표본의 평균들이 하나씩 나올 거잖아. 그지? 그럼 그 표본의 평균들이 마치 한 명의 점수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표본의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는 거야. 그 표본의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분산, 표준, 편차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을 여러 개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을 거야. X1 바, X2 바, X3 바 여러 개 있을 건데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로 써보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값이니까 소문자로 썼는데 X1, X2, X3 여러 개가 되면 그걸 대표하는 값으로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X바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찾겠다라는 거야. 기대값을 찾겠다. 표본 평균의 분산 Vx바가 되겠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근데 요 값들을 찾아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찾아보면 나와. 근데 몰라도 돼. 외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대요. 저 앞에 있는 모평균이랑 똑같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아.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이랑은 좀 달라. 줄어들어. 얼마큼 줄어드냐면 요게 모분산이었어. 시그마 제곱 이걸 n으로 나누는 거야. n이 뭐였냐면 표본의 크기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 10명짜리 표본 하나 만들고 또 10명짜리 만들고 또 10명짜리 만들고 크기가 똑같은 표본을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의 표본 평균들 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분산은 줄어든다는 거야.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얘는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근데 얘도 n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는 외워야 되는데 식이니까 외워야 되는데 왜 줄어드느냐를 또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 분산이 왜 줄어드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험 점수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크기가 10짜리인 표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표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표본 평균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그걸로 다시 평균을 내면 실제로 전수조사하는 거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 표본을 하나만 만들면 이건 모평균이랑 다를 거야. 근데 표본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평균 내. 예를 들어서 1반에서 10반까지 있어.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그 평균 엽수 다 가지고 다시 평균 내면 그냥 정규 평균이 나오는 거야. 각 반의 평균 점수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면 그냥 전체 평균 나오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분산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사람 한 명 한 명을 가지고 평균 점수를 내보면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어. 빵점도 없겠지. 100점도 있고 30점짜리도 있어. 물론 평균 60점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60점에 많이 모여 있겠지만 100점짜리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고 30점짜리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표본 평균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친 거예요. 10명짜리 표본을 하나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표본 평균 값이 하나의 데이터잖아. 그지? 사람 한 명 한 명의 점수가 데이터인 거야. 얘는 표본 평균 하나하나가 데이터인 거야. 그걸로 평균을 내는 거고 분산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표본 평균 가지고 분산을 낼 때 살펴보면 편차가 즉
하나의 표본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그 둘의 차이가 편차일 텐데 그게 한 명 한 명의 데이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질 거라는 거야. 표본 평균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쳤거든. 다시 표본 평균 가지고 분산을 찾을 땐 표본 평균이라는 건 10명짜리의 평균 점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00점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려면 내가 랜덤하게 뽑은 10명이 우연히도 다 100점이어야 돼. 그래야 표본 평균으로 100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요. 여기는 뒤적거리다 보면 누군가는 100점 맞았을 거고 누구는 30점 맞았을 건데 표본 평균은 100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힘들다고. 내가 10명 다 100점 뽑아야 100점 나와. 30점이라는 점수 나오기 힘들다고. 30점 근처에 애들끼리 10명이 몰려 다녀야 30점이라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얘는 10명을 랜덤하게 뽑아서 걔네들을 평균 낸 거기 때문에 물론 모평균이랑은 아마 다르겠지만 그 근처의 값들이 주로 나올 거라는 거야. 그지? 얘는 한 명 한 명이니까 특출난 애 하나도 있고 좀 특출나게 못하는 애도 있고 근처에 있는 애도 있고 막 섞여 있을 건데 얘는 그런 애들 랜덤하게 뽑아서 흔들어 가지고 만드는 값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값들은 잘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평균 근처의 값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편차 자체가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분산도 줄어들 거다라는 거야. 많이 모여 있을 거다라는 거라고. 그게 왜 하필이면 n분의 1이냐까지는 몰라도 돼. 하지만 줄어드는구나 정도는 느낌상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세 덩어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특강 있는 사람들은 수능 특강 있는 거 살펴보시면 88페이지에 보면 이제 1번은 용어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 조사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를 표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표본을 뽑는 과정을 이제 추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 일부분 즉 표본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하고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아까 이야기한 그냥 랜덤하게 뽑는 거. 그걸 임의 추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없는데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런 용어도 있거든요. 복원 추출이라는 건 한 번 뽑아서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다시 넣는 거야. 바구니에.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면 다시 뽑혀 나올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 때려 넣어서 10개 뽑아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고 또 섞어서 10개를 뽑는 거니까 여러 번 뽑힐 수도 있다고. 비복원 추출은 뽑아서 보고 복원을 안 시키는 거니까 내가 10명씩 조사하고 있는데 넌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빼면 비복원 추출인 거야. 랜덤하게 뽑았는데 얘가 또 나왔어. 그럼 또 왔네? 이러고 그냥 쓰면 돼. 그건 복원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복원이냐 복원이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랜덤하게 뽑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말 없으면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비복원 추출이라고 할지라도 모집단의 크기가 엄청 크면 그냥 복원 추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취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언급 없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그냥 굳이 따지자면 복원 추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집단에 대한 것과 표본에 대한 것. 이건 뭐 앞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과 표준 편차.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x바는 그냥 표본의 평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2번에 s제곱 되어 있죠.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눴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참고라고 되어 있는 것에 동그라미 3번 밑에 참고 있죠. 표본 분산 s제곱을 구할 때 표본 평균을 구할 때와 달리 n-1로 나누는 것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나마 얘랑 좀 비슷한 값 나오게 하려면 n이 아니라 n-1로 나눌 때 얘랑 좀 비슷한 값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고에 써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실제로 손으로 표본 평균 가지고 살펴본 건데 지금 요 이야기를 하려고
밑밥을 깔려고 지금 3번 한 거거든요. 실제로 표본을 만들어서 살펴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예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원래 모집단은 확률 변수 x가 1이나 2나 3이나 셋 중에 하나밖에 못 가져요.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이래. 근데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내가 만약에 만들 거다. 크기가 2인 표본을 만들 거다. 그러면 표본 평균들이 데이터가 되거든요. 제일 작은 값은 1이겠죠? 1만 2번 나오면 표본 평균이 1이잖아. 그 다음은 1.5예요. 1 한 번, 2 한 번 나오면 1.5인 거야. 그 다음은 2겠지. 2가 2번 나오거나 1 한 번, 3 한 번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제일 큰 표본 평균은 3까지 가능하겠죠. 3 2번 나온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표를 다시 만들면 그 밑에 있는 확률보 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표가 지금 3개 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 게 모집단이죠. X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있는 표는 X바라고 되어 있죠. 그 표본 평균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찾을 때 이렇게 맨날 표본 평균 가지고 확률표 만들어서 할 거냐?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야.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인 거야.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90쪽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런 식으로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냥 식이니까 공식이니까 외우시면 돼요. 예제 보고 갈까요? 첫 번째 거 볼게요. 예제 1번 89쪽에 예제 1번이고요. 어느 모집단 지금 보니까 확률 보표 나와 있는 게 X잖아요. 얘 모집단이에요. 감자는 왜? 감자는 왜 지금? 어느 모집단 확률 변수 X의 확률을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표와 같은데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 X바를 만들었을 때 X바가 1에서 5 사이에 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해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이제 이항 분포할 때도 비슷한 걸 했을 텐데 만약에 거기서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의 평균 구하세요. 그 표본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라는 건 모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돼. 크기가 4인 표본의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크기가 뭐가 중요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모평균이랑 똑같아. 표본 평균의 분산 찾으세요. 그러면 그냥 모분산 찾으면 돼. 그거 그냥 4로 나누면 답이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물어보기를 확률을 물어봤어. X바가 1에서 5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안타깝지만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제에서 있었던 표처럼. 확률 변수 X 자체는 다 다르네. 이런 1, 2, 3, 4, 5 다섯 개의 값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 10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값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X바를 가지고 표를 완성시킨다고 보면 크기가 4짜리 녀석이라고 그랬어요. X바 중에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야? 당연히 1입니다. 1만 4번 나오는 게 제일 작잖아. 평균 찾는 거니까. 그럼 1 다음 건 누구예요? 1 3번에 2 한 번 나오는 거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4분의 5가 두 번째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제일 큰 건 5일 거야. 표가 졸라 크겠죠? 개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4분의 1씩 커지고 있는 중이거든. 10 몇 개 되겠죠. 이만한 표를 다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이걸로 평균 구하세요 그랬으면 그냥 이거로 평균 찾는 거라고. 이거 가지고 야 분산 찾아봐 그러면 이거로 분산 찾는다고. 이거로 분산 찾아서 4로 나누면 되니까. 그치? 근데 얘는 뭘 물어봤다고? 확률 물어봤다고. 이 표 안에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물어봤다고요. 그럼 얘는 표를 그려서 생각해야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할 수는 없고 1인 거 5인 거 두 개 빼면 되겠지.
그지? 요 확률 두 개 찾아서 빼면 1보다 크고 5보다 작을 확률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얘는 모집단 값을 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야. 그죠? 확률을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마저 계산을 좀 해보면 x바가 1이라는 건 1만 4번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4번 전부 다 요놈 나온 거야. 4번 중에 4번 골라서 2분의 1의 4제곱이고요. 얘도 4번 중에 4번 다 골라서 4분의 1만 4번 나온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x바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3일 확률 구해보세요. 이래버리면 이거 하나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2분의 3. 이렇게 생겼을 확률은 손으로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냥 조금 편하게 생각해보면 크기가 4짜리였잖아. 4개의 평균이 2분의 3이란 이야기거든. 4x바가 6이란 이야기예요. 합쳐서 6 나왔다는 이야기라고. 다 더해서 4로 나눈 게 2분의 3이다 그 얘기니까 그 4개를 더한 게 6이 될 확률을 구해봐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개를 더해서 6이 됐다는 건 1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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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을 더했던가 1이랑 1이랑 2랑 2를 더했다는 이야기라고. 그지? 그러니까 요 확률이랑 요 확률이랑 두 개를 더하시면 요 확률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표본이라는 거 그냥 뽑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앞에 확률 단원을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겁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할 때 했던 거랑. 아무튼 x바가 뭐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푸는 거고, 만약에 뒤에 가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x바의 분포 자체를 물어봤다면 이건 x바를 찾을 게 아니라 모집단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 예제 2번이에요. 또 확률 변수 x, 확률표 표 나와 있습니다. 0, 1, 2, 4. 각각의 확률은 a, b, 4분의 1, 8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 표 나와 있는데 나와 있기를 평균이 뭐야? 2분의 3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1일 거고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하면 2분의 3이라는 이야기니까 그걸로 a, b가 나오겠죠. 찾아보면 a는 8분의 1 나올 거고 b는 2분의 1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vx바를 구하세요야. 공부하는 거니까 이 x바도 구해보고 vx바도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이 x바는 당연히 2분의 3입니다. 왜?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거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안 되어 있지만 이 문제를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 개의 x바가 있단 소리고 그거로 분산 찾으세요란 이야기니까 여러 개의 x바를 만들었다는 뜻이거든. 크기가 10인 녀석으로. 그거 가지고 다시 평균 내면 모평균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2분의 3 된다고.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x바에 해당하는 표를 만들어서 분산 찾을 거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 어차피 분산 표준 편차 찾을 땐 어떨 거라고? 모집단의 데이터 그냥 이용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누가 돼요?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인 15로 나누면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크기가 10짜리 녀석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럼 이 vx 찾는 건 이건 저기 뭐야 이상률 변수할 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vx부터 찾아보면 원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만 평균의 제곱, 아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다고. x바의 제곱은 이 제곱하면 0이고요. 제곱하면 2분의 1이고 요거 제곱하면 4의 그 1이고 요거 제곱하면 16이잖아. 그럼 얘는 2네요. 그래서 2분의 뭐? 7. 얘가 제곱의 평균이고 그리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28에서 9 빼면 19인가? 4분의 19? 요게 분산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40분의 19. 뭐 이거 맞아? 산수 맞니? 아니네. 숫자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이거? 뭐가 틀린 거야? 14구나. 미쳤네. 4분의 14에서 9 빼는 거잖아. 4분의 5지 그럼. 맞지? 그래서 이게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모집단 가지고 찾으시는 게 좋겠다.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 5번은 그냥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산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확률 찾을 때 써먹는 건데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1번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 보면 그 표본 평균들의 값들도 결국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얘기고요. 괄호 2번 보시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에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고 있지만 결국 결론이 뭐다?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본을 만들었을 때 표본 평균 가지고 뭘 하겠대? 아, 정규분포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닌 건 안 나와요. 그거 아닌 건 뭐 확률을 물어볼 수 있지만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걸로 확률을 물어보는 건 어차피 우리가 못 풀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다 정규분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가서 보면 예제 3번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어느 지역에 가구당 하루 전기 사용량은 평균이 28,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럼 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건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니까 한 명 한 명의 데이터인 거지 한 명 한 명의 시험 점수인 거야. 그러니까 모집단이란 이야기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모집단이니까 그냥 X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28이고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지?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지역에서 이미 추출한 9가구의 하루 전기 사용량의 표본 평균이 25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확률 물어봤거든. 9개를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이 25 이상일 걸 물어봤으니까 그럼 9개짜리인 표본들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쳤을 때 걔네들 나름대로의 평균 표준 편차를 먼저 찾아야 돼. 그거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x바의 분포를 먼저 살펴보자고. 크기가 9짜리 녀석으로. 그럼 크기가 9인 녀석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보면 그 여러 개의 표본 평균 가지고 다시 평균 내봤자 어차피 모평균이랑 똑같을 건데 분산은 좀 달라졌겠죠. 우리 여기 정규분포 쓸 때 뒤에 분산 오지만 실제로는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쓸 거니까 표준 편차 쓰는 걸로 약간 여러분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거든요. n이 9니까 루트 n은 3이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뒤에 쓸 때 여러 개 생겼다고요. 산수할 때 야 이거 9분의 6의 제곱이니까 36이야. 약분하면 4니까 2의 제곱이 이렇게 쓰면 한참 걸린다고. 이렇게 쓰지 말고 루트 n분의 시그마 3분의 6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표준 편차 6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아무튼 크기가 9짜리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분포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고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라고? 그래서 어떤 거 하나 찾아봤는데 이 녀석이 25 이상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얘는 그래프 그리면 되죠. x 봐야 평균이 28이고요. 요것의 표준 편차는 2입니다. 6 아니고 2예요. x 바니까. 25 이상이니까 여기 25고요. 이상일 확률 물어봤다고요. 여기. 그죠? z 찾아야겠죠? 이건 0이야. 이거 얼마죠? z가 의미하는 건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였다고. 편차 3이잖아요. 3 떨어져 있잖아. 표준 편차의 몇 배 떨어져 있다고? 1.5배 떨어져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5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래서 굳이 쓰자면 얘는 z가 마이너스 1.5 이상이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5에 해당하는 확률은 4.332입니다. 여기가 4.332예요. 0.4332. 여기는 뭐 0.5겠죠. 그러니까 둘이 더해보면 0.9533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가 확률이 되겠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어쩌고 저쩌고의 확률 물어보면 어차피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게 정해져 있고 모평균이랑 똑같아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만 잘 계산하시면 그 다음에 푸는 건 정규분포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가 표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단원이 추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유인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본을 만드는 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표본 하나의 값은 사실은 모집 단위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수량당 전체 평균 점수랑 우리의 평균 점수는 뭐 물론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완전히 값으로 따져보면 특별히 의미가 없고 표본 평균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걸로 평균을 내면 전체 평균이 되긴 하거든. 근데 그건 전수조사와 다를 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수조사 할 수 없을 때 즉 수량당 전체 평균 점수를 알아낼 수 없을 때 우리만 가지고 평균 찾아서 우리의 평균 점수로 아 수량당 평균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고 싶다는 거야. 일산 전체 평균 점수 뭐 어디 있을 건데 나는 알 수가 없잖아. 나는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계산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쩐다. 저 앞에 가서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그냥 한 10명 붙잡아서 그 10명 가지고 평균 내서 요 평균 점수가 대충 50점. 얘네들 평균이 50점이니까 아 그럼 일산 평균이 이제 50점에서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사이에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확률을 계산할 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정해져 있어. 모집단의 데이터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데이터도 정해져 있고요. 이걸로 이제 확률만 구하는 거야. 얘는 X바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고 요 뒤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집단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몰라. 그걸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표본을 딱 한 개만 만드는 거야.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의 데이터를 추정하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데 출발은 확률하고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아까 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X바가 있어.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뭐 여기가 가운데 평균 M입니다. 어차피 모집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양옆으로 똑같이 떨어뜨려서 요 부분의 확률이 95% 0.95가 되도록 하는 양옆에 요 값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 Z 입장에서 보면 얘가 0이겠죠? 요렇게 똑같이 떨어져 있는 거야. 똑같은 길이만큼.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라는 건 요 한 칸에 해당하는 확률이 0.475다 그런 이야기거든. 0.475 두 개 하면 0.95 되니까. 그럼 0.475에 해당하는 Z의 값 뒤에 확률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96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96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식으로 다시 나타내 보면 Z가 1.96에서 마이너스 1.96 사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0.95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제 정규분포 할 때, 표준 정규분포 할 때 했던 거 그냥 하는 건데 이 Z라는 걸 다시 X바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Z, 표준화하는 Z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X바에서 M을 빼요. 그리고 밑에 표준 편차 들어갈 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겠죠. X바라는 녀석의 표준화하는 식은 원래 표준화 식은 X-M 나누기 시그마잖아. X 대신에 X바가 들어가야겠죠. 그 분모의 시그마 대신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겠죠. X바니까. 표본 평균이니까. Z 대신에 그냥 이렇게 식만 쓴 거고 이제 요 녀석 요리로 넘겨 M도 저리로 넘겨. 그래서 식을 바꿔보면 M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M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어. 요런 확률이 얼마라고? 0.95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거를 약간 이미지화해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수직선에 m이라는 값이 여기 있고 여기서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칸막이를 딱 쳤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x바를 하나씩 만들 때마다 점을 찍어. 그럼 확률이 95%라는 건 내가 x바를 100개 만들잖아. 그럼 100개 중에 95개는 이 안에 있는 거고 5개는 이 밖에 있는 거야. 그게 확률이 95%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x바 하나를 찾았는데 첫 번째 x바는 여기 있어. 뭐 두 번째 x바는 뭐 우연히 딱 똑같아. 뭐 이렇게. 뭐 세 번째 건이 밖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네 번째 건 또 뭐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게 100개 만들었을 때 95개는 요 사이에 들어있고 5개는 바깥쪽에 있을 거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 확률을 이미지화해서 나타내보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확률 이야기하는 거잖아. m 정해져 있어. 모집단의 값이 정해져 있어. 시그마도 이미 정해져 있어. x반은 뽑을 때마다 달라지겠지? x반 표본 평균이니까 그럼 표본을 만 때마다 달라질 거잖아. 그 달라지는 여러 개를 100개 중에 95개는 요 사이에 있고 5개는 밖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즉 이거는 확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주체를 바꿀 거야. m하고 x하고 자리를 바꿀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는 왼쪽 편에서는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를 얘한테 줄 거고 오른쪽에서는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를 왼쪽으로 보낼 거야. 그럼 이제 가운데가 m이 되겠죠? 가운데가 m이 되고 양옆은 x바에서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m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똑같은 식이야. 그냥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이항만 한 거야. 식 자체는 똑같아. 그러니까 요 놈도 95%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건 확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얘는 확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대문자고 소문자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얘는 아까 말했죠. x바를 100개 만들 거야. 100개 만들면 95개는 참이 되고 5개는 거짓이 되는 거거든. 95개는 이 안에 있고 5개는 밖에 있어. 그래서 확률이 95%다라고 해요. 100번 시행해서 95개가 맞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 표본을 한 개만 딱 만드는 거야. 하나의 표본만 만들어서 그 하나의 표본 가지고 식을 완성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표본만 만들 거니까 x바는 이미 값으로 정해지는 거야. 표본 하나 딱 만드는 순간. x바가 100개가 아니라 1개라고? 숫자야. 시그마 n, m 이거 다 숫자야. 변하는 숫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수가 없어요. 이 식에서는. 위에 거랑 차이는 뭐냐면 요 x바만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x바가 시행할 때마다 표본을 만들 때마다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변하는 숫자야.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 맞을 확률이 95%라는 건데 이놈은 내가 아까 말했죠. 표본 하나만 딸랑 만들어서 에어컨을 켜자. 좋은 생각이지. 표본 하나만 딸랑 만들어서 식을 이렇게 싹 써볼 거라는 거야. 표본 하나 만들어서 식을 쓰면 이거 다 숫자거든요. 다 숫자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거나 틀린 말이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야. 확률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식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건 확률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이 95%야지만 이 녀석은 신뢰도가 95%야 라고 말하는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모집단의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5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찾은 x바가 뭐 55에서 65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z로 따지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이건 확률을 그냥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값을 몰라. 이게 궁금해. 그래서 내가 x바를 찾아봤더니 표본 하나를 만들었더니 이 녀석 평균 점수가 60점이라고 나온 거야. 표준 편차가 만약에 5인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평균이 60점이니까 55점에서 65점 사이에 있겠네 라고 내가 그냥 추측하는 거라고. 그럼 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 이 모집단의 평균이 60점인 걸 알면 맞는 소리야. 모르면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만약 찾은 x바가 이런 값이면
내가 팔을 똑같이 이렇게 벌리는 거야. 그럼 이 안엔 m이 들어있죠? 있는지 없는지 원래 몰라요. 내가 하나 만들었을 때 이렇게 팔을 벌리면 요 안에 m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였으면 똑같이 m이 들어있는 거야. 내가 만약 찾은 x바가 이거였으면 양쪽으로 팔을 벌려서 이 안에 m이 들어있다고 주장해도 이건 개소리지. 근데 듣는 니들은 개소리인지 아닌지 모르지. 나도 모르고 니들도 모르잖아. m이 실제로 얼마인지. 그지? 그러니까 x바를 찾으면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이 구간 안에 실제로 m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맞다 틀리다를 우리는 판단을 못해. 그냥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냥 신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얘도 굳이 따져보자면 내가 만약에 100번 시행해가지고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뢰 구간을 100개를 만들면 그 100개의 신뢰 구간들 중에서 95개는 실제로 모평균을 데리고 있을 거고 5개는 못 데리고 있을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그건 신뢰 구간을 100개 만드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냥 표본 평균 100개를 찾는 거니까 모평균 찾는 거랑 똑같아. 모집단을 전수조사하는 거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그냥 표본 딱 하나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측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만 딱 만들 거예요. X바 하나만 딱 찾아서 그걸로 구간 딱 만들어서 이 안에 있다고 우길 거야. 이 안에 있다고 우길 거야. 얼마나 믿을만하니 그게 그냥 신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신뢰도는 당연히 커지면 좋겠죠? 믿을만한 소리잖아. 그지? 근데 신뢰도라는 게 무조건 크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닌 게 평균 표본 하나 만들어서 평균 찾았더니 50점이래. 아 그러니까 그러면 평균이 저 뭐 빵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어. 라고 말하면 신뢰도는 100%지. 당연히 그 안에 점수 있을 거 아니야. 빵점에서 100점 사이에. 신뢰도는 100%야. 하지만 아무짝에 의미 없는 데이터인 거지. 표본 평균 하나가 50점이 나왔어. 10점에서 90점 사이에 있겠는데? 이것도 신뢰도는 거의 100%지. 하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신뢰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왜? 너무 크니까.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기니까. 정밀함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 구간의 길이를 좀 줄이잖아요. 평균이 50점이 나왔어. 표본 평균 하나가 50점이 나왔어. 그러면 뭐 한 48점에서 52점 사이에 있겠는데? 라고 아주 정밀하게 딱 지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럼 약간 의심스럽죠. 진짜? 이런 생각이 들잖아.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신뢰도하고 정밀함하고 그 둘 사이에서 적당한 이 줄타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쓰이는 신뢰도가 95%랑 99%랑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마치 외워야 될 것처럼 나와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95%냐 99%냐는 원래 어디서 온 거였냐면 확률에서 온 거거든요. Z의 값에서 온 거야. 그리고 문제마다 가끔 Z를 막 다른 걸로 주기도 하잖아요. 0.475를 1.96이 아니라 2.0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96이냐 2.58이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건 이제 문제에 필요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아무튼 신뢰도로 많이 쓰인 건 그거 두 개인데 뭐 RPM 같은 데 보면 신뢰도 60%로 추정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두 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도라는 건 확률이랑 수치적으로는 같은 거구나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판으로 식을 써드리면 신뢰 구간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고요. x바는 뭐였다고? 표본 평균이었다고요. 내가 하나만 만들 거니까 표본 평균. k는 뭐였냐면 신뢰도에 해당하는 z의 값입니다. 그죠? 신뢰도 95%로 할 거야. 그러면 0.475에 해당하는 z 찾으시면 돼요. 신뢰도 99%로 할 건데 99%면 0.495 되겠죠? 0.495에 해당하는 z는 2.58인가? 2.56인가? 2.58인가? 그렇죠? 아무튼 그거 해당하는 숫자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거 시그마는 시그마 자체는 모 표준 편차고요. 여기 n은 뭐예요? 표본의
크기였어요. 그래서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통째로가 뭐였냐 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었다고요. 그죠? 이거.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지. 미쳤나 봐. 표준 편차. 원래 여기 확률할 때 여기 밑에 들어갔던 거. 그지? 원래 표준 편차 들어갈 자리에 들어간 녀석이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m은 당연히 모평균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해져 있는 값인데 우리가 몰라서 추정하는 거니까 이거 다 숫자여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식을 하나만 더 써드리면 이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요 식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m이 뭔지 몰라가지고 표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팔 벌려가지고 구간을 만드는 건데 얘는 내가 그래서 표본 하나 가지고 찾으면 되고요. K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지. 신뢰도를 어떻게 할 건지는 조사하는 사람 마음이잖아. 표본의 크기도 내가 그냥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 모 표준 편차는 조사해야 나오죠. 표준 편차 어떻게 찾지? 분산의 루트 씌워서. 분산은 어떻게 찾지?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뭐였다고? X에서 평균 뺀 거. 평균을 몰라서 찾고 있는데 평균이 몰라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평균을 모르면 얘도 몰라요. 이 찾는 방법 생각해보면 이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얘를 모르면 얘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책에서는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게 해야 되니까 어처구니 없게 이건 안 알려주고 얘를만 알려줘. 그리고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건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걸 모르면 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 알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넣냐? 안 넣는 게 아니라 누굴 넣어요? 이걸 집어넣어요. 이거 아까 뭐였다? 이 S 뭐였냐면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였다. 오늘 수업 맨 처음에 모집단 표본 이야기하면서 표본 분산을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는 이유는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모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표본 표준 편차를 넣겠다는 거야. n-1로 나누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모분산이 들어갈 자리인데 이거 뭔지 모르니까 표본 분산이라도 넣자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계산할 땐 당연히 n으로 나누는 게 맞지만 모집단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n-1로 나누어야 차이가 줄어든다 그 얘기라고요. 다행인 건 문제에서 막 이것도 주고 두 개 다 줘가지고 여러분 헷갈리게 하지 않거든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줘요 당연히. 누가 더 우선순위다가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얘가 주어지든지 얘가 주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골라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자리에 이 녀석을 쓸 수 있더라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짜잘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길이니까 L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녀석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될 거다 라는 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니까 그냥 빼면 돼요. 가운데서 똑같이 팔 벌린 거잖아. 이거 2배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신뢰 구간이 나왔으면 그 신뢰 구간 양쪽 거 더해가지고 반띵하면 내가 찾은 표본 평균도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표본 평균에서 똑같이 팔을 벌린 거니까 2개 더해서 반띵하면 표본 평균도 나올 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잘 살펴보면 아까 신뢰도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신뢰도라는 게 커지면 신뢰도가 커진다는 건 확률이 커진다는 거니까 Z의 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Z가 커지는 건 K가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구간의 길이가 늘어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50점 가지고 40에서 60이냐 0점에서 빵점이냐 신뢰구간의 길이가 미친 듯이 늘어나잖아. 신뢰도는 증가하지만
신뢰도는 증가하지만 신뢰권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길이가 너무 길면 좋지 않아요. 정밀함이 너무 떨어지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은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질수록 좋거든요.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 여기 있는 시그마 혹은 뭐 S가 됐든 시그마가 됐든 이것들은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상수거든.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건들 수 있는 게 누구다? N이다. N. 얘가 커지면 좋겠다, 작아지면 좋겠다. 커져야 된다. 신뢰도를 높이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으려면, 즉 짧아지려면 분모가 커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좋다. 저기 마청 앞에서 내가 10명 가지고 평균 점수 내서 여기서 여기 사이야 라고 하는 거랑 거기서 내가 100명 조사해가지고 평균 찾았더니 50점이던데? 그러니까 40에서 60 사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10명 조사해서 50점 나왔대. 그걸로 여기서 여기 사이야 라고 하는 건 10명밖에 안 했잖아. 근데 내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그거 가지고 평균 내서 야 1000명 평균 냈더니 50점인데? 그러니까 40에서 60 사이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 뭐 그 정도면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다 하더라도 n의 값이 훨씬 커지면 신뢰도가 올라가잖아요. 수치적으로 보면 이런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예제 하나가 더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봅시다. 예제 4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백신의 유효기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그냥 개소리야. 말이 안 돼요. 평균 모르면 표준 편차 원래 못 구해요. 그냥 니네 문제 풀라고 나온 거야. 어쨌든 첫 번째 줄에 있는 백신의 유효기간은 백신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니까 X 자체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녀석이래요. 뭐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N개를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럼 크기는 N이네. 자, 요 식 기억하시고요. 시그마에 넣을 값이 10이라고 알려준 거고요. 크기가 얼마인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신뢰도 95%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 줄의 끝에 가서 보시면 0.95에 해당하는 Z의 값이 1.96이라고 나오죠. 그치? 절대값 1.96이 왜? K가 1.96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 놓은 신뢰 구간이 235.1이고 244.9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N하고 X바 구해보래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얘하고 얘는 X바에서 똑같이 팔을 벌린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X바가 나올 거라고. 딱 가운데 값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니까. 이거 둘이 더해서 반띵해보면 이거 반띵해보면 240이라고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240에서 4.9를 뺀 거고 얘는 지금 240에다가 4.9를 더한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X바가 24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X바는 240이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얼마냐면 4.9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걸로 N 한번 찾아봐라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식만 잘 외우시면 거의 산수 수준의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통계가 끝이 나고요. 지금 설명은 한참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해하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공식 몇 개 외우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니, 뭐 하다못해 추정은 이거 하나면 끝이야. 이거 하나면 끝이야. 얘가 확률에서부터 왔다는 게 문제인 거지. 아무튼 연소확률 변수에서 표준 정기분포 확률 구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얘는 그냥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식만 잘 외우시면 추정은 끝날 수 있고 앞에 했던 표본도 마찬가지. 표본 평균의 평균,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건 표준 정기분포 푸는 거랑 똑같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단어에 있는 것도 설명은 길게 했지만 외워야 될 공식 많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계 처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통계는 막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막 파고들거나 뭐 이해해야 되거나 막 내려가는 거 없거든요.
그냥 겉핥기를 싹 잘 핥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한 스텝만 딱 올라가면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때 잘 해두시면 오히려 약간 시험 볼 때 편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생각해 보면